생명의 역사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화학에서 생명으로의 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NA 촉매를 가진 원세포나 지방산 합성 능력을 가진 원세포 등 다양한 특수 기능 원세포들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들이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하여 생명의 틀을 갖춘 세포 원형으로 진화하려면 서로의 내용물을 견주며 탐닉할 미세 구획과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그러한 장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가 해저 열수 분출구이며 바닷물과 암석 사이의 화학 반응에 의해 형성된 미세구획 경계면에서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독립성을 이룬 모든 생명의 공통조상 루카가 출현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1977년 해저 화산 활동으로 검은 연기와 함께 300도 이상의 액체를 뿜어내는 열수 분출구가 발견됩니다. 그 근처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의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20세기 생물학과 지구과학 역사에서 사람들을 심하게 놀라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심 3km나 되는 빛이 드리워지지 않는 깊은 바다 밑바닥에는 동물들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산성의 황화가스가 분출되는 지옥 같은 곳에서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을 넘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러한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을까? 답은 자이언트 튜브웜, 관벌레에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지만 튜브 내의 황화수소를 산화시켜는 박테리아와 공생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몸집을 키웁니다. 여기 붉은색을 띠고 있는 부분이 아가미인데 차가운 물에 녹아있는 산소와 미네랄을 흡수하여 박테리아에 공급합니다. 포식자가 접근하면 관벌레는 재빨리 아가미를 안으로 들여 감춥니다. 관벌레 주변에는 다양한 포식자들이 꼬이게 됩니다. 이러한 열수 분출구 생태계는 한시적입니다. 열수 분출이 멈춰 황화수소와 미네랄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태계는 관벌레와 함께 사라집니다. 2023년 열수 분출구가 발견된 지 46년이 지난 후에 과학자들은 또 하나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다 밑바닥, 그 아래 지하 세계에도 수중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엔나 대학이 주도하는 국제연구팀은 중앙아메리카 열수 분출구 근처에 관벌레 어린 유충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열수 분출구에서 번성하는 관벌레는 모두 성충입니다. 분출구 생태 조건은 유충의 삶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분출구 근처에 모여있는 유충들은 그 밑 지하 세계에서 올라온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지각을 깨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 수중 세계는 온도가 25도 정도로 온화했고 바깥 세계 못지않게 생명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지하 생명이 지각 틈새로 올라와 일시적인 열수 분출구 생태계를 새로이 시작할 수 있게 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럼으로써 열수 분출구 생태계는 동적 평형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 세계 뜨거운 액체가 뿜어나가 바깥 세계 생태계를 살리고 산소가 풍부한 바깥 세계 차가운 바닷물이 지하 세계로 스며들어 그곳 생태계를 살립니다. 열수 분출구 생태계의 에너지 전환과 물질 순환은 바닥에 깔려있는 박테리아와 고세균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지구 열 에너지를 이용해 수소나 황화수소 가스에서 전자를 출여내어 ATP를 만들고 그 ATP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나 메탄을 탄소 2개나 3개짜리 유기물을 만듭니다. 이러한 생태계 기초 생명을 화학합성 자가영양 생명이라 합니다. 당연히 호기심이 생깁니다. 여기가 바로 생명태동의 장소 아닌가? 많은 과학자들이 달겨들어 산성 열수 분출구에서의 생명 출현 가능성을 실험하였습니다. 10년 정도의 연구 끝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 가능성을 접습니다. 이유는 첫째, 열수 분출구는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형성되는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출현했습니다. 열수 분출구의 자가영양 생명은 황화수소에서 전자를 출여내는데 이 반응에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쓰입니다. 그러니 생명 출현 장소일 수가 없죠. 둘째, 산성 열수 분출구 생태계의 수명은 수백 년, 길어야 1000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생태계가 생명 출현 장소일 수가 없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산성 열수 분출구에는 생명의 원재료들이 농축될 수 있는 닫힌 구조의 미세 환경이 없습니다. 넷째, 산성 열수 분출구에서의 화학 반응은 합성보다는 분해가 빠릅니다. 그렇지만 최근 산성 열수 분출구 지하 생태계 발견으로 생명 출현 후보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1983년 칼텍 제트 추진 연구소의 러셀 박사는 네이처 논문에서 생명은 온갖 유기물질이 담겨있는 무질서 상태에서 출현한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열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가 공급되는 지구의 물리화학 작용이 만들어낸 미세구의 구조물에서 출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성 열수 분출구 이외에 미세 구조를 가진 사문암 기반의 또 다른 열수 분출구의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2000년 대서양 해령 부근에서 온도 70도 정도의 온화한 하얀 연기가 뿜어 나오는 알칼리성 열수 분출구가 있음이 밝혀집니다. 생태계가 산성 열수 분출구에 비해 썰렁했기에 잃어버린 도시라는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알칼리성 열수 분출구는 산성 열수 분출구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지각 기반 암석은 사문암으로 내부에 미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 공간은 바닷물과 암석과의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지각이 갈라지는 곳에서 맨틀층에 숨어있던 뜨거운 감람암이 스며드는 차가운 바닷물과 접촉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생성되는 고온의 가스 압력이 감람암을 부풀게 하여 내부에 구불구불 뱀과 같은 미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사문화 과정이라 합니다. 사문화 과정에서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중요하게도 수소와 메탄가스도 같이 만들어져 미로를 타고 알칼리성 온수와 함께 뿜어 나옵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금 전에 언급한 화학합성 자가영양 생명에게는 생태계 지위 확보의 기회입니다. 아주 먼 옛날 알칼리성 열수 분출구는 생명의 씨앗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문화 과정에서 내부 공간을 가진 암석은 위로 부상하고 미로를 통하여 가스와 액체가 바닷물로 뿜어집니다. 10 내지 100 마이크로미터의 미세 구에게는 수소, 메탄, 암모니아, 소량의 황화수소가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메탄을 이용하는 박테리아와 메탄 생성 고세균이 특실거립니다. 미세구액에서 생명이 출현하였다고 가정하면 각종 유기물이 농축될 수 있어 지방산 합성, RNA 합성 반응이 다른 어떤 곳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과 관련하여 설명이 쉬워집니다. 유기물이 농축되어 있는 미세구액 내부는 70도 정도로 온화한데 에너지 대사 반응이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미세구조 무기질 벽에 있는 철, 니켈, 몰리브덴 등이 화학 반응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세구조벽은 다공성으로 원세포의 유기질 망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금속 촉매 반응은 사문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소에서 전자를 떼어내 이산화탄소에 넣어줌으로써 탄소를 고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포름산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탄소 3개에서 4개짜리 유기산이 만들어져 생명의 기본 에너지 대사 회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원시 생명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공성 무기질벽 공간에 지방산 합성 시스템이 들어서면 무기질벽 틈새를 유기세포막으로 메꿀 수 있을 겁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작동된다면 다양한 특수기능 원세포들이 미세구액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가? 2019년 영국 UCL의 닉 레인 교수팀은 미세구액을 모방한 조건에서 무기질벽 틈새에서 유기질막을 가진 원세포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막은 전형적인 소수성 꼬리가 2개 달린 지방산이 아닌 꼬리가 1개 달린 지방산을 사용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꼬리 하나 달린 지방산 막 구조물을 꼬리 2개 달린 지방산 막 구조물로 전환시키는 화학 반응이 알려졌고 지난 동영상에서 소개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원세포 막 구조물은 초기 생명 출현의 핵심입니다. UCL 과학자들은 알칼리성 열수 분출구 조건에서 탄소 10개 내지 15개짜리 지방산을 가진 원세포 제조에 성공했습니다. 2024년 뉴캐슬 대학 과학자들은 탄소 18개 지방산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성공시킵니다. 바위에 의존하던 원세포들이 자리를 떠날 때에는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